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준석입니다. 이미 게시판 속에서는 이미 화학의 신으로 이미 등극하고 있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 게시판 보니까 후기 보니까 또 왔어요. 우리 아주머니들 또 오셔가지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당연히 드립니다. 당연히 다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아유, 당연하지. 나 양진석이야. 내가 말하면 다 나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그 글이 베스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지 당연히. 그렇지만 만약에 못했다, 안 됐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음 기말고사나 다음 시험 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아무튼 후기를 보면서 제가 쭉 보는데요. 너무나 고마운 사연, 좋은 사연도 많고 한데 이렇게 자꾸 자기가 다짐하는 그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이제 산화환원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게 두 번째가 있는데 크게 테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로젠 원소에서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날 것이냐,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온 말고요, 공유결합 물질에서도 전자를 주고받는데 그 전자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테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식입니다. 그러니까 금속이 부식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세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요. 생각만 잘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책의 내용을 쭉 봤더니 말이 너무 많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요. 그 긴 글도 한번 쭉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침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한번. 자, 217페이지를 보시면 할로젠 원소와 할로젠 이온의 반응하고 나왔고요.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국어 지문도 아니고 말이에요. 염소 기체를 아이오딘화 나트륨 분말과 반응시키면 염화 나트륨과 아이오딘이 생성된다. 이 반응에서 염소 원자는 전자를 얻어 염화 이온으로 환원되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전자를 잃고 아이오딘 분자로 산화된다. 너무 말이 많죠. 결론, Cl2가요 이 NaI하고 만나서 이 NaCl 되고 I2가 되는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느낌이 와요? 안 오죠? 일로 와보세요. 자, Cl2가 있어요. 그런데 더하기 이 NaI가 있습니다. 상태는 뺄게요. 화살표 이 NaCl이 되고 더하기 I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요, 제목이 뭐예요? 할로젠. 그럼 뭐냐? Cl과 Cl이 이렇게 있었어요. NaI는 뭐냐? Na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I 마이너스. 자, 여기서요,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누구 거? NA께 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할로젠, 즉 비금속의 반응성은 Cl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Cl 마이너스 1가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I는 전자를 뺏겨서 I2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결론. 이게 뭐냐 도대체. 할로젠 원자끼리도 전자를 주고받고 할 건데 이 할로젠에서 누가 먼저 전자를 얻고 잃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로젠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걸 봅니다. 그쵸? 얻는 걸 보고 잃는 거는 보지 않습니다. 뭐냐?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잃는 걸 보죠. 근데 비금속은요, 전자를 얻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전자를 얻었을 것이냐,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좀 지울게요. 한 번 더. 전자를 얻는다? 전자를 얻으면 무슨 반응이죠?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이면 산화수는요, 감소하죠. 확인. 산화수가 0이죠. 그 다음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산화수가 플러스 1이죠. 산화수가 플러스 1이죠.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죠. 산화수가 0이죠. 그래서 CL은요, 0에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 갑니다. 산화수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환원 반응합니다. 자, I는요, 마이너스 1에서 0 됩니다. 플러스 1이 증가합니다. 하나만 봤을 때는. 그러면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 반응입니다. 됐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산화수는 안 배웠습니다. 물론 저는요, 문제풀이 하면서 산화수를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나올 산화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을 아직은 산화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자, 분자죠? 이온 되죠, 이온.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분자가 이온이 되니까 전자를 받았다. 누구한테? I-A에 있는 전자를 일로 왔을 것이다.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전기 음송도가 큰 할로젠 원자와 작은 할로젠 이온의 반응에서는 전기 음송도가 큰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으로 환원되고, 한번 끊겠습니다. 음이온으로 환원되고, 이 얘기가 뭐냐? 염소의 전기 음송도는 3.0이고요. I는 작지요. 2.5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뺏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염소가 전자를 얻는 이유는 전기 음송도가 컸다. 그래서 음이온 되고 환원 반응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송도가 작은 원자의 음이온은 전자를 잃고 할로젠 분자로 산화되어 특유의 색깔을 나타낸다. 잠시 후에 할게요. 하지만 거꾸로 NaCl과 I2를 반응시키면, 즉 Cl-하고 I2를 반응시키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미 염소가 전기 음송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이 표를요, 제가 한번 고스란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주목, 이쪽으로. 주목. 할로젠 원소는요, 17쪽 원소죠. 17쪽 원소니까 F, Cl, Br, I가 있죠. F, Cl, Br, I. 그런데 17쪽 원소의 할로젠 원소들은요, 상온에서 이원자 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원자 분자 F2, Cl2, Br2, I2로 있습니다. 있고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음이온 되려고 합니다. 음이온. 할로젠은 음이온 되고 싶다. 그렇죠? 금속은 양이온 되고 싶죠. 할로젠은 음이온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F- 끊임없이 Cl- 끊임없이 Br- 끊임없이 I-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자를 받아서. 상온에서 이들은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자, 주목. 원자라고 했을 때 원자의 크기는 내려갈수록 커지죠. 사이즈. 그렇죠? 그리고요, 분자량은요, 분자량은 역시 내려갈수록 커집니다. 분자기 때문에, 원자가 아니고 분자기 때문에 끓는 점은 내려갈수록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도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EM 뭐였죠, 여러분들?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는요, 4.0, 3.0, 2.8, 2.5인데요. 암기는 요 두 개 정도 암기하세요. F하고 Cl 정도. 자,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은, 즉 반응성은, 이때 반응성은 비금속이에요. 자,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금속의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 근데 우리가 그냥 반응성 한단 말이에요. 딱 보면서 할로젠이니까 비금속의 반응성은 뭐가 됩니까? 전자를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치는 이쪽이 크고 아래쪽 갈수록 작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로젠을 보면서 이렇게 사이즈, 분자량, 끓는 점. 자, 분자량이 크면 비금속, 즉 이원자 분자 상태, 즉 무극성 분자에서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들은 외우고 있었고요. 4.0, 3.0, 2.8, 2.5. 그래서 반응성은 위쪽으로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Cl-하고 I2가 반응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자를 갖고 올 수 있는 반응성은 누가 더 크냐? Cl이 더 커요. 이 Cl이 큰데 Cl이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음이온 돼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Cl이 I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자 Br-하고요 Cl2가 있다 한다면 둘 중에 반응성은 Cl이 크니까 반응성이 큰 Cl이 반응성이 작은 Br에게 전자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Cl-가 되고 Br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음이온 되고 싶다. 이 말에서 반응성이 큰 게 먼저 음이온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응성이 작은 이온은 전자를 줘야겠죠. 예,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F 볼게요. F2, Cl2, Br2, I2 이렇게 이 원자 분자가 되었을 때 색깔은 담황색입니다. 황록색이고요. 젓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흑자색입니다. 자, 주목.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담황색이 무슨 색인 줄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황록색, 누런색에 뭐 좀 섞인 거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젓갈색, 빨간색에 잘 모르겠습니다. 흑자색, 이건 보라색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겠죠.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보라색.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외우세요. 근데 무슨 색인가? 나도 모른다니까. 뭔 얘기냐?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칼라예요, 흑백이에요? 흑백이죠. 한글 외워, 한글.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그쵸? 이들은 색깔이 나올 때는 반드시 분자일 때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응성이 큰 것이 바로 F쪽이다. 이것만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지금 여기가 녹는 점이 쫙 나오고 끓는 점이 쫙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나왔을까요? 상온이 25도입니다. 상온이 25도인데 25도에서 얘들은 기체, 액체, 고체를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담황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그 다음에 반응성은 누가 크다? F2가 제일 큽니다. 자, 수소 H2하고 반응 한번 시켜봤어요. H2하고 반응을 시켜봤더니 저온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즉 낮은 온도면 반응을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반응성 짱. 그 다음에 햇빛이 있을 때 폭발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가열하면, 즉 가열을 좀 더 반응을 잘하게 만들어주면 그제서야 서서히 반응. 촉매와 함께 넣어주면은 그제서야 반응. 그러니까 반응성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4.0, 3.0, 2.8, 2.5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할로젠의 표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H하고 Cl이 만나는 거죠. H하고 Cl이 만나는데 이때 HCl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가 Cl 쪽으로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뺏겼으니까 무슨 반응했다? 산화 반응했고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했다 그 얘기고요. 우리가 HCl을 이렇게 표시해 줄 때 전자가 중심으로부터 염소 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요거 파샬은 전자가 쏠려 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NaCl처럼 아예 대놓고 Na 플러스 Cl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는 거는 부분적으로 전자가 쏠려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전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칼슘이죠. 칼슘이고 수소가 있어요. 그런데
CaH2입니다. 즉 CA가 이렇게 있고 H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죠. 이렇게 있다면 지금 전기 음성도가 H가 더 크니까 전자가 끌려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칼슘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 반응했고 수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제가. 자, 두 번째 볼게요. 한번. N2O2예요. N2O2 반응했어요. 자, O가 3.5고요. N이 3.0이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산소 쪽으로 전자가 끌려오니까 너는 전자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반응이고 너는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2H2 암모니아 마찬가지죠. 암모니아는 2.1이고요. 이때 N은 얼만큼이에요? 3.0이니까 전자가 오히려 질소 쪽으로 끌려가니까 질소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 반응이고 수소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간단해 보이지만 전자를 주고받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이제 산화 환원을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기준이 뭐였냐? 산소였다. 산소 얻으면, 수소 잃으면, 그쵸? 전자 잃으면, 이렇게요. 그래서 플러스 O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죠. 이게 마이너스 2 해주면 환원 보지 말고요. 항상 산화부터 보고 그 다음에 환원 이런 식으로. 산화부터 보고 그 다음에 환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플러스 O 마이너스 2 마이너스 H 플러스 O 마이너스 H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저는 기호화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산화제, 환원제 이런 아주 화학에서 정말 짜증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제와 환원제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학생들이 이거 읽고 잘 알 수 있을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듣고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고 알아? 한번 보겠습니다. 산화된 원소가 들어있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 화학종을 산화제. 일단 화학종이라고 말이 나오는 게 좀 어렵죠. 그 다음에 환원된 원소가 들어있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 화학종을 산화제라고 부른다. 아이고 어려워.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고 이 어려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우리 뭐 고등학생들이야 이 정도야 뭐 맑게 알아들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좀 신념이 생겼어요. 우리 어머님들 제가 왜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님들 글은 못 썼지만 아버님들 그 다음에 그 누구다 이름 까먹었는데 중국에 있는 친구 보고 싶습니다. 야 네가 와야지 내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오세요. 제가 한번 밥 한번 사줄게요. 예. 그 오실 때는 그냥 오세요. 그냥 편하게. 예?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농담이에요. 자 보세요. 산화제 싫어요. 그러면 산화제는 뭐냐? 됐고 산화제 나오는 순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환원 반응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산화제의 동의어가 그냥 환원 반응한 거예요. 산화제, 물질, 그리고 해석. 나는 환원되고 너를 산화시켰다. 나는 환원되고 너를 산화시켜주는 물질.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 응용 가능하죠. 환원제 나는 뭐가 되고 나는 산화가 되고 이렇게 너를 환원시켜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Mg가 있어요. O2가 있습니다. Mg의 연소 반응 MgO가 되죠. 2가 플러스니까 2가 마이너스고 두 개네 두 개 두 개네 두 개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Mg를 봤더니요. Mg가 Mg 2가 플러스가 됩니다. 즉 산화 반응하죠. 혹은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반응이죠. 이것은요 환원 반응이에요. O2는 왜냐? 아까 봤잖아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마그네슘에서 전자를 꺼내왔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자 잃으니까 산화, 얻으니까 환원. 됐죠? 근데 너는 뭐냐? 나는요 동의어가 환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는? 나는 산화가 됐고 O2 너를 내가 환원시켜 주겠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너는 뭐야? 나는 산화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산화가 됐지만, 그쵸? 나는 환원됐지만, MG 너를 산화시켜주겠다. 이 얘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산화제, 환원제 나오면 지금까지 머리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냥 동의어 표시. 동의어. 그리고 이것도 안 헤어진다. 라고 얘기한다면, 뭐가 붙으면 반대. 그쵸? 산화제 반대. 그쵸? 환원제 반대. 산화제는 환원, 환원제는 산화. 끝.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책에 나온 내용이, 요 내용이 반대 그 얘기고요. 요 내용은 금속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에서 마그네슘은 산소를 산화이온으로 환원시켜주므로 환원제이고, 산소 분자는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시켜주는 산화제이다. 말이 많아. 나는 산화, 나는 환원제. 그렇죠? 나는 환원, 나는 산화제. 이렇게 동의어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요, 이게 어마무시해요. 산화제와 환원제의 세기는 반응의 빠르기와는 다르다. 즉, 산화제가 뭐 반응의 속도, 반응이 빨리 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고, 때로는 약한 산화제가 강한 산화제보다는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반응 속도하고는 별개다. 이 얘기예요. 속도랑 관계없다. 이 말이고요. 자,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원소, 즉 왼쪽에 있는 원소 이렇게 보면요. 왼쪽이 바로 금속쪽이죠. 오른쪽이 F쪽 비금속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소는 금속이니까 금속이 뭐예요? 전자 잃고 산화되면서 양이온 되기 좋아하는 게 금속이죠. 뭐 되면서? 산화되면서. 그러니까 뭐가 좋다? 환원제로 쓰이기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플로린은 할로젠 원소 아닙니까? 전자 얻지 않습니까? 전자 얻으니까 뭐가 됩니까? 환원 반응하죠. 그러니까 산화제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쭉 읽으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제가 공부 좀 해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의 깊이가 있고 이 내용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을 상황이 되면 이 글씨들이 너무 좋은 거, 이렇게 참 문장이 매끄럽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면서 참 잘 썼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지식이 없으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저도 뭐 시중에 책을 내고 있지만 제가 출판을 처음 할 때의 그 느낌이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썼어요. 근데 검토하는 저자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글을 쓴 거죠. 왜냐면 나는 학생들이 읽는 생각은 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말할 것만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글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판 초기에는 그런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쫙 해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안 팔렸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팔린 책은 왜 잘 팔렸냐? 수요자 중심으로. 즉 학생 입장에서 이런 글이면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썼더니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이고 잘 나온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네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강의를 듣고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들이 바로 제 강의 속에 녹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이제 테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부식과 부식 방지. 자, 조금 볼게요. 그냥 쭉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 나오죠? 그 다음에 짠, 실험 나와요. 그죠? 그림 나오고 실험 나오고 그 다음에 글 나오고. 그리고요,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말이 정말 많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강의를 하고 지식을 쌓은 뒤에 이 그림과 실험과 글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필기 이것만 딱 적어두세요. 자, 부식이 뭐냐? 부식이 뭐냐면요, 느린 산화 반응이에요. 에잉? 느린 산화 반응은 뭐냐? 빠른 산화, 느린 산화. 그건 속도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빠른 산화는
눈에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연소 반응, 폭발 반응, 빵 터져요. 보이죠? 자, 느린 산화 반응. 느린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게 부식이고요. 또 하나가 노화예요, 노화.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한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노화가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광고 프로필 사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얘기해요. 선생님 실물이 나아요. 화면을 사진을 바꾸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래서 바꾼 거야, 그걸요. 바꿔서 이게 낫다라고 찍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사진하고 안 맞죠. 제가 사진 찍으면 대표적으로 정말 엉망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개입니다. 사진 찍는 날만 이상한 건지 카메라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진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게 최선이에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사진 나오면 정말 저는 삐뚤어집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노화, 그 다음에 부식, 대표적인 느린 산화 반응입니다. 그러면 부식은 뭐냐? 일단은 철로 볼게요. 자, 원래 금속인데요. 철로 보면서 철이 부식됐어요. 그러면 철이 Fe 2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 나왔어요. 끝! 이게 부식이라고 하자, 그냥. 그 부식의 원인은 뭐냐? 뭐 때문에 부식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바로 부식의 원인은 물과 산소입니다. 물과 산소. 물론 공기라고 하면 공기 안에 산소가 있으니까 물과 산소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은 물과 공기도 있어요. 그럼 공기는 산소구나 치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산소가 반응할 때 누구랑 반응하느냐? 바로 전자랑 반응합니다. 물과 산소가 전자랑 반응해요. 물론 화학 계수는 안 맞췄습니다. 물과 산소가 전자랑 반응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OH-가 돼요. 그래서 수산화이온, 염기성으로 바뀝니다. 물과 산소가 전자를 얻습니다. 근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는 애가 중요하지. 잃는 애. 누구냐? 바로 철이죠. 그러니까 물과 산소가 철과 만나서 철한테 전자를 빼내요. 빼내서 자기들은 OH-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이 부식은 진행이 되는 거죠. 끝.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부식의 원인을 알았죠. 그러면 부식을 방지합시다. 어떻게 방지할 거냐? 가장 좋은 건요. 원인을 차단시키면 돼요. 그렇죠? 철이 있어요. 철이 있는데 이 철에 대해서 부식되는 걸 방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원인 차단, 원인 제거 이렇게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물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 딱 하나. 그럼 물과 산소의 접촉은 어떻게 차단시킬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기름칠도 있고요. 그쵸? 페인트 칠도 있죠. 우리 게시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수강 후기에 군대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잘 들으세요. 혹시 군 생활하면서 수송부 가봤습니까? 그 뭐라고 써있어요?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이렇게 써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간 지가 말하면 좀 웃긴데 올해가 입대 20주년 차예요. 저 군대 빨리 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10살에 군대 갔다고 치자. 예? 근데 가면은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가 써있어요. 이건 편집해야겠는데요. 괜히 얘기했는데.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조이자 빼고요. 닦고 기름치고. 무슨 얘기예요? 예. 페인트 칠. 기름칠은 뭡니까?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성질 변화. 성질 변화. 금속의 고유한 성질을 바꾸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합금이에요. 합금. 합금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 좀 어렵죠?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댕. 잘 모르시겠으면요. 냉면 그릇. 한번 냉면 그릇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젓가락이 막 나를 찌릅니다. 또 그냥 먹지. 거기다가 또 식초 뿌리죠. 식초가 뭐예요? 산입니다. 산. 산이 닿죠. 또 그 트리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 뭐죠? 그 세제.
세제. 아, 제가 전문 용어 나올 뻔했어요. 예. 그죠? 봉봉. 뭐 이러잖아. 그죠? 봉봉, 뭐, 셋오, 뭐 이러잖아. 아무튼, 그걸 뿌립니다. 세제는 염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산 맞나, 염기 맞나, 헷갈려요. 젓가락에 찔러. 그쵸? 엄청나게 부식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뭐냐? 스테인리스 강은 합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성을 이용합니다. 반응성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철보다 반응성이 큰 걸 덧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냐.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배 타면 꼭 그 앞에서 이런 애들 있다. 꼭 진짜. 정말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아무튼 그 영화 하나 나와가지고 꼭 뱃머리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 연인들끼리 막 이러고 있어요. 내가 봤어요, 많이. 나도 많이 했고요. 예. 꼭 있다, 이런 사람들. 자, 근데 이 뱃머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배가요. 여기 소금물이잖아요. NaCl. 그렇죠? 바닷물이니까. 그러면 전해질에 의해서 부식이 돼야 되는데 부식이 잘 안 된다. 부식을 막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뭘 다느냐? 아연 같은 혹은 마그네슘 같은 뭐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특정한 건 아니고요. 아연을 많이 쓰는데 아연 같은 반응성이 큰, 즉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달아가지고 철 쪽으로 뭘 준다? 전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부식되고 말지 철 너의 부식은 내가 막아주겠다. 아주 좋은 거죠. 이걸 희생금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아빠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이고. 야, 네가 고통받을 바에는 내가 받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왜? 반응성이 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철없는 아이들이 이 배에다가 은이나 금 같은 거를 은이나 금 같은 걸 딱 달면요. 오히려 은금이 반응성이 작아요. 그래서 철이 먼저 반응성이 커서 반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도 있고요. 정말 유명한 거는 철제 기름 탱크에 있는 이렇게 보면 나오죠. 주유소에서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달아가지고요. 먼저 반응을 해서 부식을 막아주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음극화 보호라고 합니다. 음극화 보호.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철을 보호하는 방법은 접촉 차단, 그 다음에 성질 변화, 반응성 이온 이 세 가지를 크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생각날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자,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쭉 들어드렸지만 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얘는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철 부식 방지 해놓고 접촉 차단, 성질 변화, 반응성 이온 이 세 개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채워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몇 가지 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잠시 잊는다 할지라도 시험 전에는 기억을 해내야겠죠. 공부하는 방법은요. 중심을 두고 무엇이 하는지 크게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판서에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 내용을요. 철의 부식은요.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하여 전자를 잃고 녹을 형성한다. 자, 녹은 뭐 학교에서 배우시면은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능에서 녹까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철이요. Fe2가 플러스가 되고 전자 2개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합니다. 이때 O2는요. EH2 즉 물과 만나서 전자를 받습니다. 4개 받아서 OH-가 된다. 이때 반응은 환원 반응입니다. 이 얘기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녹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이 있어요. 철이 부식이 됩니다. 부식이 되면서 Fe2가 플러스가 되면 이 Fe2가 플러스가 물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이온이니까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Fe3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Fe2가 플러스에서요. 녹이 진행되면 Fe3가 플러스가 되었다. 요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체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자, 요 과정은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Fe3O2 이렇게요. Fe2O3 죄송합니다. Fe2O3 그 다음에 H2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Fe2O3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때 Fe는 몇입니까? 플러스 3가입니다.
왜 3가냐면 산소가 마이너스 2가가 3개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Fe는 플러스 3가예요. 분명히 잠깐만 갈게요. 이쪽에서 금속 철이 산화가 진행이 되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Fe 2가 플러스가 됐는데 산소와 접촉을 하면서 다시 Fe 3가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물과 함께 만나서 녹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에는 어지러운 내용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Fe가 Fe 2가 플러스 혹은 녹이 돼서 Fe 3가 플러스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나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철은 이제 단단하지 않고 부스러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니까 녹슬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느린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금방금방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참 지나니까 녹슬어 있죠. 특히 자전거 바퀴살 같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녹슬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가보니까 녹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린 산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물론 제가 아까 전에 노화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머님 아버님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젊으시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큼 늙었나 잘 모르십니다. 근데 결혼 사진을 좀 보세요. 결혼 사진을 딱 보시면 아, 많이 늙으셨구나. 그러니까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엄마 아빠 보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니까 갈 때마다 아버님이 이렇게 주름이 많아지고 늙어가시는 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희한하게 우리 엄마는 갈 때마다 젊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엄마들은 의학의 힘을 빌리시더라고. 근데 할아버지들은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운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운동을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좀 늙어가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이 강의를 보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힘들지만 시간 내서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네 공부 열심히 해 임마!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버지, 노화됩니다. 노화가 뭔지 아세요? 노화가 바로 철이 부식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기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실 거는 아버님이 만약에 화를 내시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예,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실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이 실험이 쉬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겠습니다. 좀 실험 내용은 좀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녹이 많이 생기고요. 매우 많아요. 녹이 많아요. 약간 생기고 없습니다. 자, 무슨 차이냐? 실험 1은요. 실험 2와 비교할 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산소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 물이니까 물이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산소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도 물이 있습니다. 증류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식의 원인이라고 하는 산소와 물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1과 2의 차이는 물의 종류죠. 즉 전해질이라고 하는 소금이 있기 때문에 더 부식이 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과 2를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식은요. 소금물과 강물에서 죄송합니다. 바닷물과 강물에서 민물에서 어디에서 더 잘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전해질이 많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거죠. 물론 강물이라고 해서 증류수는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대립적인 상황에서 어디에서 전해질이 많느냐. 전해질이 많은 곳에서 더 부식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화칼슘. 오랜만이네요. 염화칼슘. CaCl2. 까먹었죠? CaCl2 기능이 뭐죠? 바로 수분흡수죠. 수분흡수.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자, 이거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 NaOH. 기능 뭐죠? CO2 흡수. 우리가 실험식 분자식 할 때 나왔던 거죠? 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겨울철에 눈 왔을 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아니면 제가 얘기해 드렸죠. 물 먹는 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을 못 하겠네. 수분 흡수제 있지 않습니까? 습기가 있을 때 우리 집은 눅눅해 엄마 이러면 CF에서 뭐가 나와요? 이걸 갖고 와봐.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나오잖아요. 물 먹는 소 이런 거. 그때 주재료가 CaCl2.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럼 위에다가 염화칼슘관을 단 건 뭘까요? 들어오는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누가 있어요? 산소만 있는 거죠.
그쵸? 이건 뭐냐? 진공이에요, 진공.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산소도 없고 물도 다 막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 없어요. 그래서 부식이 없습니다. 진공은 부식이 없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2번과 3번을 비교하면요. 부식이 당연히 2번이 더 잘 일어나죠. 됐죠? 그럼 원인은 뭘까요? 2번과 3번의 원인은 뭘까 할 때 산소입니다. 라는 건 지워야 됩니다. 왜요? 대조군, 즉 똑같은 건 지우고 원인은 바로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식이 잘 되고 잘 안 되고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물론 지금 2번의 못과 3번의 못은 산소에 의해서 부식된 것도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2번과 3번을 비교할 때는 서로 같이 있는 산소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영향을 받았다. 물 때문에 더 많이 반응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뭐라고 하느냐? 산소를 우리가 이 통제 변인 혹은 변인 통제라고 얘기하죠. 같은 건 지우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2번을 대조군으로 봤을 때 3번을 가지고 내가 뭐가 있네 내가 없네 이러는 거죠. 그러면 물은 뭡니까? 바로 조작 변인이죠. 그래서 조작 변인, 즉 실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바로 물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바로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산소가 부식에 영향을 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번과 3번 실험만 딱 봤을 때 실험군과 대조군을 보죠 일단. 그래서 대조군을 2라고 하고 실험군을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산소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통제 변인으로 잡고 물이 조작 변인이죠.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건 되고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게요. 해석을 잘 해주면 지금 2학년 때부터 잘 해놔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 때 똑같은 거네. 지워버리고 이거는 조작 변인. 아니 똑같은 거니까 뭐죠? 똑같은 거니까 바로 변인 통제. 그리고 이거는 조작 변인. 딱 해놓고 이거 답이구나. 딱 나오는 거죠. 그런 스킬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제 철의 부식 방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제가 쭉 얘기했죠. 그 말은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철의 부식을 차단하려면 금속이 산소나 물과 접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금속 표면에 기름이나 페인트 칠을 하거나 다른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을 도금하면 도금 나왔네요. 도금하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철이 있어요. 철이 있으면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면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는 아연도 괜찮고 주석도 괜찮아요. 아연으로 도금한 걸 뭐라고 하냐? 주석으로 하는 건 뭐라고 하냐? 주석으로 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철, 그 다음에 아연으로 한 거는 함석. 요거는 필기하세요. 이렇게. 자, 아무리 위에서 물방울이 와 있지만 지금 도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둘 다 부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철이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한번. 여기다가 아연을 쫙 도금했어요. 이거는 함석이라고 해요. 함석. 쫙 도금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게 긁어버린 거예요. 긁어버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이러면 둘 중에 반응성이 큰 누가? 아연이 먼저 전자를 주기 때문에 철의 부식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아까 전에 배나 그 다음에 기름통처럼 음극화 보호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양철은요 좀 달라요. 양철은요 여기 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양철의 경우에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주석이 있습니다. 즉 철보다 반응성이 작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상처가 났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철이 주석보다 반응성이 더 크기 때문에 먼저 전자를 잃어버려서 부식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처까지 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함석이 유리하다. 부식 방지에. 상처가 안 난다면요. 뭐 아무거나 붙여도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좀만 더 가볼게요. 음극화 보호가 뭐냐? 음극화 보호.
철보다 반응성이 커서 먼저 산화되는 금속을 연결하여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을 음극화 보호라고 한다. 아까 전에 배, 그 다음에 주유소, 그 다음에 여기 함석에서 상처가 났을 때, 이게 바로 음극화 보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금 볼게요. 합금은 뭐냐? 한 금속에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섞어 만든 금속 화합물을 합금이라고 하는데, 스테인리스 강은 철에 크로뮴과 니켈을 혼합하여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뭔 얘기예요? 스테인리스 강. 흔한 용어로 스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건 스댕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냉면 그릇, 그 생각하면 딱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쭉 얘기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의 이동과 산화제, 환원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산화제 뭐죠? 환원. 환원제 뭐죠? 산화. 중심은 나. 내가 산화되고 남을 환원시킨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환원되고 남을 산화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산화되죠. 전자를 얻으면 환원된다. 아유, 정말 강의 3개, 4개 동안 계속 하던 얘기죠. 이때 산화된 원자들이 들어있는 물질을 환원제, 환원된 원자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한다라고 책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저의 주장은 너무 어려우니까 반대로 하면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한다면 바로 부식, 그쵸? 부식은 뭐냐? 철이 Fe, E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전자 두 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식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물과 산소였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물과 산소가 한글로 그냥 할게요. 전자를 얻으면 OH-가 된다. 이러니까 OH-가 나오니까 우리 영희가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으로 떨어뜨리면 아주 빨갛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식의 방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과 반응성의 크기를 이용하는 방법, 음극화 보호죠. 그 다음에 금속을 섞어서 새로운 성질을 만들어내는 합금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 책이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명쾌해지고 명확하게 좀 느낌이 온다면 저는 이 강의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화환원, 산화제, 환원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복습이죠. 자, 이제 강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요, 계속 이렇게 파워풀하게 갈 거고요. 오늘 조금 미안한 거는 이 강의에서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쉬었어요. 듣기 거슬리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걸로 믿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